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기침이 오래 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인삼 6g, 맹문동 6g, 생강 6g, 백봉령, 백출 6g, 대추에, 대조는 대추를 말린 걸 얘기합니다. 6g, 오미자 2g, 감초 2g 이렇게 한 번 끓이는 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약재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삼은요, 대표적으로 보기제예요. 보기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를 보충해주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인삼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마 인삼의 기능을 지난번에 양리 기능을 아마 영상으로 찍어서 아마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인삼 기능이 한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기를 보충해주고 우리의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그걸 먹었을 때 피로하지 않고 항암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강은 대표적으로 뜨거운 약재예요. 생강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항암 효과도 있고 항면역 효과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우리 몸을 뜨겁게 해주는 약이에요. 해표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생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백출도 보기제인데 기를 보충해주면서 우리 땀을 멈추게 해주거나 항균, 항암, 강장, 이뇨 효과, 이렇게 몸이 좀 붓거나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거고요. 자, 백봉령도 이수삼습약이라고 해서 부종이 있거나 우리 붓기나 이런 것들을 빼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뇨작용, 진정작용, 그 다음에 평안근 이완. 그래서 왜 기관지가 좀 붓거나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평안근을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 항암, 수종. 몸이 붓거나 이럴 때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 기능이나 그 다음에 진통, 진해, 기침을 멈추고 진정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 항노화, 면역 조절, 그 다음 중추신경계 흥분 효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문동이라는 거는 보험제예요. 보험제라는 건 우리 몸에 진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액이라는 건요, 뭐 호르몬 분비가 됐든 소화 분비가 됐든 모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액체를 보통 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음제는 그런 진액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맥문동은 그런 보험제이면서 면역이나 항균 효과, 그 다음에 심장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항산소 결핍. 그래서 우리가 산소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산소량이 부족할 때도 이걸 도움을 준다는 게 맥문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추. 대조는 대추를 말린 걸 우리가 대조라고 그래요. 이것도 보기제예요. 밤추도 보기제인데 항알러지, 그 다음 항암 효과, 기침을 가라앉히고 거담, 가래를 삭히고 항산화, 중추신경을 흥분, 윤조, 우리 몸을 촉촉하고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게 대추예요. 그 다음에 감초는 우리가 모든 약에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감초 자체에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뭐 소염제,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해독, 진해, 거담, 진통, 항균, 항지방간 이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한약을 잘 조화가 되면서 해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한약재에 들어갈 때 꼭 감초가 들어가요. 감초하고 대추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려가지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재를 제가 앞에서 그 분량대로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인삼은 노두라는 건요, 인삼 부분, 머리 부분, 머리 꼭지는 빼고 먹어요. 그걸 같이 안 넣거든요. 왜냐면 이걸 넣으면 약간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두는 제거하고요. 썰어요. 이렇게 어슷 썰고, 대추는 두 쪽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강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동전 크기로 한 3쪽 정도 어슷 쓸어요. 그래서 3쪽 정도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맹문동은 그 가운데 색 진한 부분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제거하고서, 그다음에 이 모든 야채들을 깨끗이 씻어갖고 채반에 건져서 물기를 빼는 거예요. 물기를 빼고 물은 1리터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생강을 제외하고 모든 약재를 물에 넣어서 한 30분 정도 상온에 둬요. 그러면 이 약재들이 바짝 말린 거기 때문에 물을 좀 촉촉히 축여가지고 끓일 때 잘 우러나오도록. 그래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담가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끓기 시작하면
이 용기에다가 생강을 넣고서 같이 끓이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끓일 때 약탕기 같은 게 있으면 약탕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약탕기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주전자나 아니면 뭐 냄비나 뭐 이런 데 끓이셔도 되겠죠. 끓일 때 처음에 중불로 끓이시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한번 풀로 끓기 시작하잖아요. 100도 이상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불을 약하게 줄여가지고 한 시간 30분 정도 아주 계속 좀 오랫동안 끓이는 거예요. 우러나도록 1시간 30분 정도 끓이고요. 다 끓인 다음에는 보자기에다 걸러가지고 액체만 걸러가지고 드시는데 자 어떻게 드시냐면 1일 3회 식후 1시간 내에 따뜻하게 하거나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 먹을 때는 우리가 120에서 150씩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서 약 다려오면 그게 한 팩이 보통 120에서 15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120에서 150은 여러분들이 물컵으로 한 컵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끓여가지고 요걸 한 1일에서 2일 정도 한번 끓인 거를 아까 그 끓인 거를 계속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도. 자,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방을 잘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우리 방이 산소가 부족하거나 먼지가 많거나 이러면 호흡기 건강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가지고 먼지도 나가게 하고 충분한 산소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폐가 건조한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좀 건조해지면 여러분들 습도를 조금 가습기나 아니면 빨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방 안을 축축하게 할 수 있게끔 습도를 좀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기온하고 방 안 공기가 온도차가 너무 심하면 내 몸에 적응을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너무 심하지 않게 그리고 과로하지 않고 충분히 자고 그다음에 보온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기는 좀 낫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침 가래에 좋은 식품들이 보면 모가라든지 모가차 같은 경우 우리 차로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은행은 근데 하루에 한 10알 이하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은 꼭 익혀서 드셔야 돼요.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생에 약간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익혀서 볶아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덕 같은 경우도 폐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도라지라든지 배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호흡기 건강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관지를 좀 보호한 한방 약재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담배를 많이 피신다든지 또 가래가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게 직업적으로 선생님이나 강사나 이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이 항상 기관지가 좀 약하셔요. 그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빌딩 같은 데는 창문이 안 열리는 곳들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 위에 그 뭐라 그러죠? 온풍기 아니, 그 환기창이 있긴 하는데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무실에 창도 열려 있긴 하지만 제가 공기청정기 같은 걸 제가 바로 여기다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앞에 공기청정기하고 가습기가 같이 되는 걸 같이 설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환기 안 되는 곳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기관지가 약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처방 간단해요. 세 가지인데 자, 길경, 맹문동, 오미자입니다. 길경 12g. 길경은 뭐냐면요. 도라지 뿌리를 우리가 길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도라지 다 아시죠? 먹는 도라지. 그거를 우리가 한방에서는 길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도라지 12g, 맹문동 12g, 오미자 6g을 이렇게 한 번에 넣어서 끓이시는 건데요. 자, 길경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화담, 지혜, 평천약, 담을 제거하고요. 기침을 멈추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라지를 식품으로 먹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열을 떨어뜨리고요.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유액 분비를 억제하고요. 그다음 궤양도 억제해요. 우리 위에 궤양이 생기는 거 억제하고요. 그다음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맹문동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음제라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모든 진액이 떨어져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호르몬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 몸의 진액도 떨어지면서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고, 애기들은 피부가 굉장히 습기가 아니라 수분이 많아서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근데 자꾸 나이를 드시면 어때요? 손발도 막 건조하고 짝짝 갈라지고 피부도 건조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맹문동 같은 거를 차로 수시로 드시면 우리 몸에 윤기가 되면서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면역력도 좋아지면서 호르몬이나 진액 같은 것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많이 분비가 되게끔 도와주는 게 맹문동입니다. 그래서 면역에도 좋고요. 항균, 그다음에 심장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항산소 결핍 이런 데 좋은 약재입니다. 자, 그리고 맹문동 같은 걸 드시면 여러분 노화도 예방하는 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한방 화장품 같은 약재 그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게 이 맹문동 같은 거거든요. 자, 윤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미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오미자는 수삼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묻은 진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끌어당겨서 보충하고 저장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진 게 오미자예요. 그래서 오미자 드시면 굉장히 시큼하잖아요. 맛이 되게 시큼하잖아요. 이게 시큼한 맛이 간으로 가서 간을 기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통 효과, 기침도 멈추게 해주고 진정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좋은 게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색깔이 짙은 베리류, 뭐 오미자, 그다음 복분자, 오디,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그 검은 색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렇게 아까처럼 1리터에다가 물 1리터에다가 약재를 30분간 우려 놓은 다음에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불에 끓기 시작한다가 약한 물에서 1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걸러낸 다음에 드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먹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오미자가 조금 굉장히 신맛이 강한데 이게 신맛은 제가 지난번에 왜 음양오행 식이요법에서 말씀드렸죠. 신맛이 좋아하는 건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 그래서 오미자를 드시면 간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신맛을 못 드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신맛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신맛 때문에 못 드신다 그럴 때는 꿀을 타서 드시면 좋아요. 꿀 자체도 우리 몸의 윤조 효과, 우리 몸의 피부나 우리의 그 오장육부를 촉촉하게 축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은 그냥 드셔도 좋고요. 이런 한방차 같은 데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했던 자, 그래서 지금 호흡기에 좋은 식품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라지, 길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아버님들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지금은 담배를 안 피시는데 젊으실 때 한참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맨날 이렇게 뭘 한 스푼씩 용각산이라는 걸 한 스푼씩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용각산이라고 가래를 삭히는 이 뭐예요? 파우더처럼 생긴 거를 드시는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각산의 원료가 도라지 가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호흡기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도라지 가루를 내서 꿀에다가 재워 놓아가지고 아침에 한 스푼씩 그냥 떠먹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좋겠죠. 자, 그다음 파래는 우리 먹는 파래 있잖아요. 해조류. 파래는 니코틴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파래를 드시면 좋겠죠. 자, 검은 콩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다고 제가 다이어트 효과,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한테 특히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도 있어서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그다음 해독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담배 이 검은 콩도 호흡기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처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분들 특히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특히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기침, 콧물, 코막힘, 코 간지럼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보통 알레르기 없어도 우리가 감기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증상이 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재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약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소염 6g, 자, 생강 6g, 백칠 6g, 향부자 6g, 귤피 4g, 감초 2g입니다. 자, 성분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소염이라는 거는 진정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기침 같은 걸 진정시키고요. 그다음에 해열, 열을 떨어뜨리고 항균, 그다음에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그다음에 진해 평천 거담은 기침을 떨어뜨리고 가래를 제거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TNF라고 하는 종양개사 인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효과도 있어요. 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생강도 마찬가지로 아까 생강은 우리 한방 약재 중에서 가장 뜨거운 약재 중에 들어가는데 뜨거운 약재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생강 자체도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오심이거나 우리가 왜 입덧을 할 때거나 멀미를 하거나 속이 울렁울렁거릴 때 속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자 그다음에 백출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백출 설명을 드렸죠. 보기제라고 그다음에 향부자 앞에서 설명 안 드린 것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향부자는 이기약이라는 건요. 우리 기를 이롭게 하는 약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다 많이 쓰냐면요. 여성들이 화병, 히스테리, 그 다음에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기순환이 잘 안 돼서 항상 여기가 가슴이 답답한 분들, 화병이 있어서 가슴 답답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유두 정중앙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제 사진,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양유두 정중앙이 여기가 그 전중이라는 혈자리예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꽉 막혀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화가 여기에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화병이 있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양유두 정중앙을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봐서 아프신 분들 이게 전중인데 여기가 화가 쌓이는 자리인데 여성분들이 좀 여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향부자는 기를 순환하는 약재, 막힌 기를 위아래로 잘 순환하게끔 도와주는 약재라서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자궁 평활근을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언제 좋냐면 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아 여기 뭐라고 채팅창에 말씀을 아 향부자는 8g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다 6g이라고 적어놨네요. 네, 8g입니다. 8g. 8g이에요. 자, 그래서 생리통이라는 거 뭐예요? 자궁이 확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궁 평활근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기관지 천식이 있으신 분들 드시면 좋고요. 또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자궁이 안 좋으신 분들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 진통, 폐열, 항균, 소염, 강심은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을 보통 강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부자도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귤피는요, 귤 껍질을 말린 걸 우리가 귤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귤피는 이것도 이기약이에요. 이기약, 기를 좋게 해주는 약인데, 기를 순환하는 약인데, 여기 거담, 가래를 삭히고요, 궤양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요, 그 다음에 담석, 담석 있잖아요. 우리 몸에 가끔 담석 생겨가지고 통증 굉장히 유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석을 용해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귤피는 여러분들 유기농 귤 있잖아요. 유기농 귤을 사셔서 깨끗하게 한번 세척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말려요.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약재상에 가서 살 필요 없이 여러분들 유기농 귤을 사셔가지고 집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요. 그다음에 감초는 모든 약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해독 효과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까 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러브님인가요? 자, 그분들은 신이를 추가를 하면 좋은데 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목련꽃 아시죠? 우리 봄 되면 목련꽃 피시잖아요. 그 목련꽃 봉오리 말린 거를 신이라고 해요. 신이.
근데 여러분들이 관상용 신이가 말고요. 산에 가면 피는 목련꽃 그 신이 꽃봉오리를 말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차로도 쓰거든요. 약재로 쓰는데 이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신이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드셔도 좋은데 뭐 신이를 더 추가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 그래서 이 약재들을,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끓이면 돼요. 이렇게 끓이는데 생강을 3쪽 넣고요. 그 다음에 물 1리터 다 똑같은데 생강하고 소엽은 나중에 넣어요. 먼저 모든 약재들을, 일단 모든 약재를 물에 불린 다음에 30분간 불린 다음에 거기다 생강을 넣고 끓이기 시작해요. 중불로 끓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나다가 마지막에 소엽을 넣고 30분 정도 더 끓이는 거예요. 왜냐면 소엽이 잎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얘네들은 좀 딱딱한 뿌리 종류잖아요. 근데 얘는 잎을 말린 거라서 나중에 넣어요. 맨 나중에. 그렇게 끓여서 끓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해갖고 먹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루 1일 3회 식후 1시간 후에 따뜻하게 드시고요. 보통 한방차들은 대부분 1일 3회입니다. 1일 3회. 수시로 드시지 마시고 1일 3회. 왜냐면 약으로 드실 거면. 음. 지금 우리가 약으로 다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일 3회로 드셔요. 수시로 드시지 마시고 한 번 드실 때 120에서 150cc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기에 좋은 식품들을 좀 소개하자면 딸기. 딸기가 가래를 삭히고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1일 3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딸기는 그냥 먹어도 좋잖아요. 딸기 성분이 비타민C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고, 또 혈색도 좋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는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겨울에 귤 저 많이 드시면 좀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귤 자체가 비타민C도 많지만 기침과 가래를 삭히고 감기도 풀어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귤은 껍질을 약재로도 쓰기 때문에 차로 드시면 좋다. 그리고 그 기오픽 차는 소화작용도 도와주고요.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냥 차로 드시면 좋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귤피가. 왜냐하면 기를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귤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라지 같은 경우. 도라지는 아까 우리가 나물로 먹거나 반찬으로도 많이 먹고 특히 임산부들은 감기 걸리면 약을 못 먹잖아요. 특히 임신 초기 임신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아기가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을 잘못 드시면 기형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임신 초기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임산부가 감기에 걸려도 약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를 꼭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임산부들도 드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축구 떨리고 이럴 때, 어, 처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는 가장 좋은 게 수면하고 휴식이 가장 좋은 최고의 약인데, 여러분들 이러신 분 있죠. 감기가 땀 흘리면 좋다고 막 무리하게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찜질방 가서 너무 오랫동안 땀을 뺀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진액을 다 중하게 얘기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땀이나 눈물이나 뭐 여러분들 모든 우리 몸에서 나는 진액도 다 아껴야 된다고 하는 주의예요. 한방이라는 건 한의학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땀을 너무 많이 빼시면 몸이 허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땀을 흘린다는 거는 우리가 몸이 더워져서 땀이 날 정도로 몸을 덮이라는 얘기지 땀을 무리하게 많이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찜질방 특히 감기 걸렸을 때 찜질방에 오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약재가 좋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피 16g, 대조 6g, 생강 10g입니다. 자, 세 가지 약재인데요. 자, 계피는 뜨거운 약재. 아까 제가 뜨거운 약재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인삼, 생강, 계피 이런 것들이 가장 뜨거운 약재예요. 이런 것들을 차로 드시면 어때요? 몸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이 땀도 나면서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쌍화차 우리 팔잖아요. 이렇게 병에 넣은 거. 거기 재료를 잘 보세요. 재료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강 꼭 들어가고요. 계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생강, 계피.
계피, 인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몸이 즉시 따뜻해지면서 열이 이렇게 화끈화끈 오른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을 차로 드셔도 되지만 내가 이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약국에서 쌍화탕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드셔서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피는 네네.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해주는 게 쌍화탕이에요. 우리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 네, 그래서 이 온니약은 안에 내부, 우리 몸의 장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시켜주고, 그다음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건 우리 몸에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따뜻하면 우리 몸에 피떡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게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추우면 몸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안이 차가우면 우리 몸에서 피가 엉겨가지고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 있으신 분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밖에 나가실 때는 항상 머리를 따뜻하게 모자를 쓴다든지 목도를 한다든지 보온을 잘 유지하고 나가셔야지 갑자기 춥게 나가셨다가 간혹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1월 달에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에 많이 뇌졸중 환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피는요, 진정, 진통, 해열, 항균 효과, 음허나 양허, 그러니까 기가 화하거나 보험작용, 몸에 진액이 화하거나 할 때 계피를 드시면 좋고, 만성기관지염으로 기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 몸이 막 춥고 떨리거나, 그다음에 말초가 좀 차갑거나 이러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 게 계피입니다. 대추도 보기 좋은데요. 대추는 항알러지, 항암 효과가 있고요. 기침도 기침과 가래를 삭히고 항산화 효과, 그다음 중추신경 흥분 효과, 또 좋은 게 윤조 효과예요. 우리 몸을 촉촉하게, 피부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추차 드시라고 저 많이 권하거든요. 대추차 드시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 진정제예요. 그리고 잠도 잘 자게 해주는 게 대추거든요. 생강은 계속 말씀드렸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약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끓여가지고 차로 드시는데 먹는 방법 거의 다, 끓이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자,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하루 3번, 하루 3번 드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드실 때 120에서 150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방차들은 대부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방차 성분 자체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금 특히 감기 약이잖아요. 우리 지금 감기 약이라는 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먹는 약인데 여러분들이 차갑게 냉장고에서 넣어서 차갑게 마시는 게 몸을 더 차갑게 하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드시고 또 감기 걸렸을 때는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차가운 물, 찬물 마시지 말라, 찬물 마시지 말라 하는 거는 차가운 걸 먹었을 때 오장육부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차로 드셔야 되겠죠. 아, 어디, 자, 어디까지? 네, 여기죠. 네,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감기 초기에 춥고 떨리고 땀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자, 우리가 요 앞에서 지금 설명한 이 세 가지 약재는요, 아주 다 뜨거운 약재예요. 그 감기 초에 몸이 차고 춥고 떨리고 땀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감기 초기라 해도 열이 나시는 분들, 막 37도, 38도 이상 열이 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약재는 다 뜨거운 약재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생강, 계피가 아주 뜨거운 약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열이 안 나시는 분들, 땀이 안 나고 열이 안 나시는 분들이 이 뜨거운 약재를 먹어서 땀이 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인지 지금 막 몸이 열이 막 38도 이상 나가지고 막 열이 막 나고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뜨거운 약재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생각하면서 드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막 춥고 떨리고 막 몸이 차 이러실 때는 뜨거운 약재를 먹어야 돼요. 그게 맞죠? 근데 내가 지금 막 열이 38도 이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38도면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더
더 뜨거운 약재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우리 집에 이렇게 열날 때 체온 한번 열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체온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고 나서 이 한방차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드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자, 우리 목에 통증 있을 때 왜 이렇게 목이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 안에 인후를 보시면 목에 염증이 있을 때는요 여기가 부어 있고 빨개요.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환자를 볼 때 입을 벌려 열도 재지만 입을 벌려서 목에 부었는지 그 여기 편도나 인두가 부었는지 그다음에 빨간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거울을 이렇게 보시고 내 거울을 입을 벌려서 한번 보세요. 아 부었나? 아니면 좀 빨간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빨갛거나 부어있다는 건 목에 염증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막 그 음식물 삼킬 때 이렇게 따갑다든지 아니면 뭐 불편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리고 목소리가 잠긴다든지 이럴 때 좋은 약재거든요. 그리고 특히 직업적으로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목이 자꾸 쉰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왜 외부에서 막 먼지 많이 날릴 때 황사 먼지 많을 때 야외 활동하고 나오면 목이 막 답답하거나 칼칼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하죠 여러분들. 도라지하고 감초 두 가지만 차를 끓여서 차처럼 끓여서 드셔도 되고 자, 이게 끓이는 방법은 똑같아요. 물 1리터에다가 30분 우려낸 다음에 끓이는 거죠. 끓이는 총 시간은 한 1시간 3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 걸러서 드시는데 자, 먹는 방법은 1일 3회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입에 물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가글 하듯이. 이렇게 왜 우리 그 어릴 때 이렇게 목 아프면 이렇게 입에다 넣어서 아 하고 가글 하잖아요. 그럼 뱉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국에 가면 가글 액도 팔잖아요. 이렇게 우리 약재로 파는 거 팔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한방 차로 끓여가지고 가글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글을 하셔도 되고요. 물고 있다가 뱉어내도 되고 그대로 삼키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삼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약재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도라지나 감초도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삼키세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입안이 이렇게 자꾸 허는 사람 있죠. 이렇게 분해염 생긴 우리가 한방 아니 현대 이야기에서는 분해염이라고 그러죠. 분해염. 분해염이 몸에 이렇게 피곤해도 생기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음식 먹다가 깨물었을 때 엄청 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면 분해염에 바르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사셔서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한방으로는 감초하고 항백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이 항백이라는 약재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가 빨리 재생이 되게끔 하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감초와 항백을 끓여가지고 입으로 가글을 하거나 아니면 뱉어내도 되는 거죠. 예, 뱉어내도 되는 거죠. 똑같이. 요거랑 이 약재가 조금 길경 감초가 아니라 길경 대신에 황백을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는 감초, 황백을 약 12g 정도 끓여서 이렇게 각을 하셔도 되고 삼키셔도 되고 그래서 입안에 구내염이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황백이라는 약재는 천연 항생제,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항균 효과, 뭐 우리 몸에 세균을 잡거나 이럴 때 쓰는 약재거든요. 황백이라는 약재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학 강의 오픈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중기청으로부터 K 비대면 서비스 수요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청에 그 수요 기업으로 제가 신청을 좀 했는데 그 수요 기업 비대면 서비스 선정이 돼갖고 저희가 예산을 좀 집행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콘텐츠를 제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플랫폼을 더 만들고 지금 강의 자료도 조금 더 많이 좀 완성되게 만들고 있어요. 더 좀 자료를 더 많이 좀 굉장히 좋은 자료를 좀 더 많이 완성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날짜를 늦췄어요. 10월 달에 안 하고 12월에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에 1월 8일 정도, 이게 못하는데요. 1월 8일 정도에 오픈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옛날 학교 있을 때 외부 강사들을 오면은 외부 강사비를 주는 책정된 강사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분이 일반 강사다, 아니면 이분이 뭐 석사가 있다, 박사가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 책정이 다 달라요. 아마 공식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박사면 뭐 한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되는 강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분의 뭐 PPT라든지 강의 원고료도 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수진들 이제 이번 강사, 제가 왜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알고 계신 분들을 강사진으로 좀 쓰려고 그래요. 제가 혼자 다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그래갖고 제가 다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다른 분들도 조금 같이 섭외를 해가지고 강사진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정된 최소한의 강사비 책정이 있어서 그분들을 들으려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원이 모집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조금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책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업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을 할 건데, 그분들의 강사비가 나올 수 있을 수준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모집이 되면, 왜 우리 예전에 공동구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집이 되면 좀 우리가 교육비를 좀 다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감을 12월 달까지 좀 인원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그 인원 모집된 거에 따라서 그때 교육비를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 조기에 신청을 하시면 조금 할인 혜택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산림 숲속 명상 이런 것들도 전문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같이 이번 가을쯤에 진행을 할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뭐 수업 자료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조금 더 준비가 완성도를 좀 높여가지고 내년 1월 한 둘째 주 신정 지나고 나서 한 1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오픈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제가 2학기 때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컨설팅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저희가 수료증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지금 신청해서 계속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는 통과가 돼서 나왔고, 자격증이.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좀 드리려고 드리고 있고, 수료증도 조금 전문 디자이너분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멋있게 만들려고 전문 디자이너분한테 의뢰를 좀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면 또 기존에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조금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좋은 수료증을 드리려고 지금 디자이너분이 작업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가지 받고